자, 화가 잔뜩 난 여자친구. 이미 지금은 헤어졌으니까 전 여자친구죠. 하지만 저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여자친구였습니다. 자, 그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저렇게 행패를 부렸다는 거잖아요. 네, 바로 냄비였습니다. 이 사건이 지난해 12월 새벽 4시쯤에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졌는데요. 이 블랙박스 속 영상을 보시면 여성이 차주의 여자친구입니다. 그런데 난데없이 이 냄비를 손에 들고 나타나서 마치 망치처럼 이용해서 양쪽 사이드미러를 다 내리쳐서 부수고요. 또 냄비 손잡이를 이용해서 앞뒤 범퍼, 차량 보닛, 그리고 운전석 등 차 곳곳을 긁으면서 차를 와이퍼. 파손하는 모습이 예. 보입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요. 이 손잡이로 오. 차량에 욕설을 써서 남기기도 합니다. 지금 욕설을 쓰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. 뭐 글자를 쓰고 글씨를 있어, 쓰는 지금. 것 같이 보이죠? 예. 욕설을 남기고 있는 모습이고요. 또 후미등을 부수고 사이드미러까지 냄비로 세게 내려칩니다. 이 뒤에 사라졌는데 이 모습이 모두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은 겁니다. 저렇게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. 막 냄비를 들고 막 저벅저벅 걸어오니까. 저도 이제 뭐 차량 파손하는 도구를 여러 개 봤지만 냄비로 하는 건 저도 처음 봤네요. 근데 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욕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예. 거를 저렇게 약간 차를 긁어 놓은 거고요.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 피해 남성하고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였으니까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. 근데 밥을 먹다가 싸움이 난 겁니다, 둘이. 자, 다시 한번 네.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어요. 연인 사이였어요. 그래서 저기다 차를 대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. 그때까지 사이가 좋았겠죠? 근데 밥을 먹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먼저 나 화나니까 갈래 그러고 확 가버린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남성은 이거 나도 이제 속도 좀 이렇게 분도 삭히고 나도 좀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밖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예.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했는데 답을 안 했답니다.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딱 오니까 저렇게 된 겁니다, 차가. 소장님, 보통 뭐 연인 간에 싸우고 나서 바로 이렇게 약간의 이거 휴지기가 필요하잖아요. 냉각기가. 네. 근데 이제 바로 또 이제 싸우고 헤어지고 나서 바로 탁 하면 뭐 네. 아이고 이게 또 그냥 근데 보통 연인들은 저 정도는 하지 않죠.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집착을 한다고 해서 저렇게 극단적으로 뭐 파괴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죠. 저는 이 영상을 볼 때 경계선형 인격장애, 성격장애라고 얘기하는 그 연인들의 그 양상을 봤어요. 그 경계선형 인격장애에서 가장 힘든 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거든요. 그러니까 그 대상한테 그 본인의 그런 불안정한 정서라던가 감정 조절하는 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런 뭐 그 경계선형 인격장애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정신증과 신경증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경계선형 인격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소장님 좀 굉장히 보세요. 아들하고 연락 네. 받아. 감정 조절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상태.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연애는 정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너무 열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정적인 걸 넘어서서 약간 좀 병적인 모습이 있거든요.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연애 가장 힘든 연애인데라는 마음으로 봤습니다. 자, 오빠 안 받을 거야? 연락 안 받을 거야? 차 유리문 부시기 전에 빨리 받아. 나 집 가는 중이거든. 집 갈 때까지 안 받으면 진짜 부신다. 라는 거 아까 보셨죠. 자, 그러니까 진짜 이 지경이 벌어진 겁니다. 남성은 이 부서진 차량을 확인한 이후에 여자친구한테 이거 무슨 일이야 하면서 연락을 했죠. 이유를 물었다는데 돌아온 대답은 더 참담했습니다.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전화 안 받으면 부순다. 오케이? 사실 저는 이 사건을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뭐 분명히 여성이 잘못했다라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생각을 하시고 저도 100% 여성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. 어떠한 입장에서도 남성이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한 어떤 손괴는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저는 이 남녀관계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. 이 남성이 이 여성과 어떠한 관계였는지 과연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 건지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. 조건을 달았는 거예요. 오빠 지금 내가 언제까지 이런 행동하지 않으면 오빠가 자동차 부수는 거 허락했다고 난 생각할 거야. 그래서 부수는 거 괜찮지 오빠?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진짜 차가 부서진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성에게 물었답니다. 왜 차를 이렇게 손괴를 했니? 라고 하니까 연락을 받지 않았으니까 차를 부수는 건 당연한 일이고
그것을 합당하다고 난 생각하고 있다.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라고 여성은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에 이 남성은 과거에 자기 여자친구에게 몹시 화가 나고 있다. 어이가 없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소장님 그러니까 그거잖아요. 난 분명 예고했어. 네가 묵시적 동의를 한 거야. 네. 아 그건 자기 생각이죠. 아유 말도 안 되죠. 그러면 네.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모든 차는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. 맞습니다. 네, 모든 여자친구들과 저도 한 부인들은 20대는 부셨을걸요? 참을 수가 없어요. 저도 저희 남편 차를 냄새를 맞습니다. 긁어야 돼요. 네. 그거는 이제 그냥 여자 쪽의 얘기고요. 머릿속으로 저런- 상상은 할 수 있어. 네, 근데 예. 실제로 저렇게 남자친구 차를 저렇게 긁는다는 건 정말 보기 어려워 처음 봤어요. 게다가 욕까지 써놨더라고요. 이제 그리고 이 여자친구의 이런 행동이 제가 아까도 좀 극단적으로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. 예전에도 아이고. 싸울 때마다 물건을 던진다던가 아이고. 하소난다던가 이런 일이 좀 상습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이제 그때는 이 정도로 금액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가 그냥 넘어가 준 거였던 거죠. 예. 자, 승현님. 네네. 이 수리비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.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. 이 여성에게. 사실 이렇게 손괴를 하면 이 손괴가 고의잖아요. 고의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배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죠. 민법 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고 그 손해배상은 민법은 전보배상입니다. 손해 났는 것만큼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수리비가 한 1,00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과연 차를 1,0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할까 아니면 차를 폐차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차를 폐차하는 쪽으로 마음을 아이고. 이제 먹었답니다. 그러면서 그 여성에게 야, 차 폐차하는 비용이 아니라 그 수리 비용만 한 1,000여만 원 정도만 나에게 돌려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해 여성 측 부모님도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 정도 내가 돈을 줄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는데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모습이 달라져서 지금까지 약 2달 정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사실 이렇게 되면 결국 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그 부모님도 전화번호까지 바꾸었다는 상황이니 세상에.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유, 백 변호사님. 네. 이거 그냥 넘길 수 없죠. 아무리 전 아니, 여자친구 뭐. 네, 일단은 뭐 당연히 형사고소부터 해야죠. 민사도 민사지만. 음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물건을 부수는 거 손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지금 맨손으로 부쉈나요? 냄비를 들고 부쉈죠. 예, 예, 예. 냄비는 용도에 따라서는 잘못 맞으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입니다. 그렇기 예. 때문에 일단 뭐 경찰에서는 일단 단순 재물손괴죄하고 특수재물손괴 중에 어떤 것으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법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저 정도 상황이라면 명백하게 특수재물손괴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합의도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일단은 뭐 벌금형으로 끝날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빨리 이 경찰의 수사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예. 이제 오히려 그쪽에서 합의를 보자고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아, 빨리 수사가 진행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이게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저렇게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 위험합니다. 자,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